그 남자분들의 개념이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아내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합리화가 가장 많습니다. 외로움, 성적 욕구, 인정 욕구, 습관 등 여러 이유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를 성적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적 욕구 때문이라면 사실은 일반적인 불륜보다는 성매매 업소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불륜보다 성매매를 통한 외도가 훨씬 더 빈번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성매매를 통한 외도를 선호하는 남성들보다는 일반인들과의 불륜을 선호하는 남성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성적 욕구만으로는 바람을 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물론 따라오는 거지만, 남자들이 바람을 필 때 바라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는 마음,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존중 또는 내가 우선되는 우선순위, 이런 것에 훨씬 더 마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만족이지 성적인 욕구 때문에 바람을 핀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정 욕구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 내가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담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람을 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랑 편안히 같이 있고 싶었다. 아내는 왠지 불편했다. 남편은 왠지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대상과 있고 싶었다. 근데 사실은 배우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죠.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안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대상은 나를 낮춰볼 수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 그거는 물론 본인의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자존감의 문제가 바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현재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없냐면, 바람을 피지 않은 피해 배우자는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바람을 핀 배우자는 문제가 있다고 느낀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지 않은 배우자는 편안했지만 바람을 핀 배우자는 결핍을 느낀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했어. 피해 배우자는 나는 편안하고 행복했고 뭐든지 원하는 게 없었어. 이대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왜 바람을 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가해 배우자분들은 나는 그 안에서 불안하고 결핍을 느꼈고 섹스리스인 상태의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섹스가 필요 없었어, 피해 배우자분들은. 근데 가해 배우자분들은 섹스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 배우자분들이 아예 그것을 번외로 두고 생활을 하신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관계에서는 외도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들이 스스로 바람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때 흔히 사용하는 논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가 막힌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남성들이 이 바람을 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을 주고 뭐 그 여자를 좋아해서 만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술 한잔 마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요. 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 논 거야. 내가 그 여자랑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저도 어이가 없고 피해 배우자분들도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나는 가정을 깰 생각이 없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을 깰 생각이 없으면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바람이 아니야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가정을 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딱 한 번이거나 두 번이나 세 번이었기 때문에 이건 바람이 아니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혼남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매매를 한 적이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성매매는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술 한 잔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도 바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개념이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아내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합리화가 가장 많습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포 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된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나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됐을 때 가장 바람을 많이 핍니다. 이게 왜 바람을 많이 피냐면 공허감이 오거든요. 뭐든지 되게 크게 잃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가끔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내가 더 이상 이룩할 게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을 없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느낄 때 외도를 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내가 나에게 뭔가 상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지금까지 ATM기로 일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 딴 곳을 바라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외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있냐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륜을 선택하는 남성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바람을 피면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는 성매매할 때는 덜 느끼지만, 성매매도 처음 할 때는 저런 걸 느껴요. 근데 반복되면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불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당장 급하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 방어 기제는 뭐냐? 이번만 하고 내가 안 할 거야. 한 번이니까 괜찮아. 매번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가정을 버릴 게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이혼할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혼은 자기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도 선택할 수 있는데,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모르고 안 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관계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바람을 피는 거는 내 당장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리고 나의 외로움이나 어떤 인정 욕구에 못 이겨서 외도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핑계가 뭐냐면, 나는 이혼할 게 아니고 가정을 버리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바람을 선택해도 괜찮아. 왜? 이 정도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나한테 좀 상을 줘도 되니까. 내가 좀 상을 받을 때가 됐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딴짓을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이 우울감과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바람을 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면서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바람을 피는 순간 깨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많은 아내분들이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가정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유흥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절대 유흥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유흥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이유일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유흥이라는 것이 음주, 가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흥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또는 내적으로 의외로 내성적인 분들이 유흥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룸사롱을 가거나 아니면 풀사롱, 단란주점, 이렇게 여자가 나오거나 남자가 나오는 술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서 여자나 남자를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는 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흥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자가 유흥업소에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유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는 경우,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존감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경우, 또는 쾌락에 중독이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자가 빠지는 경우다 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데,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 또 그리고
애정 욕구, 인정 욕구가 크신 분들이 이런 곳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힘드신 분들,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든지 나를 상대해 준다고 생각할 때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관계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잘난 척을 하거나 권력 과시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곳에 가면은 누구든지 이제 왕대접을 해주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술집에 다니시는 분들이 술집에 딱 그 여자 있는 술집에 가시면 신발을 딱 벗기고 슬리퍼도 신겨주고 넥타이도 풀어주고 단추도 풀어주고 아주 집에 온 듯한 그런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말만 하면 맞장구를 쳐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이랬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 가서는 나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인정까지 받을 수 있을 때 이 남성들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 1위가 이쁜 여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가 1등이에요. 술집 여자분들은, 술집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접대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내 말에 얼마나 호응하고 나를 인정하는가가 이 남성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유흥업소를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 이유가 많나요? 여성들이 유흥업소를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누가 그래요? 드물지 않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남성 젖대부가 있는 술집에 많이 가는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또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 외로움이 큰 경우, 또는 여성 접대부분들이 남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역으로 뱉어내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를 찾을 때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인 욕구보다는 정서적인 결핍에 의한 욕구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를 여왕 대접을 해주고 밖에서는 예쁘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나의 장점을 찾아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그런 칭찬을 받는 인정 욕구, 거의 남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남성들이 성적인 욕구가 조금 우선된다면 여성들의 경우는 정서적인 욕구가 더 우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유흥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 패턴이 있나요? 일단 내면의 결핍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외로움과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찾아가고, 자존감이 왜곡돼 있을 때 유흥에 많이 빠지는데, 내가 번 돈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쾌락이 성적인 쾌락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흥이 주는 쾌락에 대한 보상,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갖고 강한 쾌락을 받음으로 해서 그 보상회로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강하게 더 자극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더 유흥에 빠져들게 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또 진짜 관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으로부터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술집에서는 얕은 관계만으로 굉장히 친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얕은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찾음으로 해서 깊은 관계를 회피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과 중독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술자리에 가는 사람은 본인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잘 꾸려나가면서 하는데, 중독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을 헤쳐가면서 자기의 가게나 어떤 관계를 파괴시켜 가면서까지 그곳을 찾아가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중독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에 빠져서 어떤 남편과 아내 또는 여친과 남자친구와 관계를 다 망쳐가면서까지 유흥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까지 망쳐가면서 유흥에 빠지거나 아니면 회사에 나갈 수 없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간다면 그거는 중독이고, 적정한 술을 마시고 자기 삶을 컨트롤해낼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그렇다면 그거는 중독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유흥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관계를 해치는 거죠. 이런 거는 중독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이런 유흥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고 초기에 걸러야 할까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패턴을 아무리 지켜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연애 초기나 아니면 연애 몇 년을 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술을 먹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은 집에 간다 그러고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잔다 그러고. 이렇게 속이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는 불안도가 높거나 충동적이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를 봐라,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떤지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릴 적 환경이 어땠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모습, 모델링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어떤 유흥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고, 부모와의 그 관계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도 불안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도를 좀 탐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일단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성실함, 근태 이런 거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근태나 이런 거, 회사 생활할 때도 근태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아웃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실함에서 우선 점수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성실함에서 어긋나 있고 자기 생활을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독에 빠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흥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외로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현실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 쾌락에 중독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혔을 때 회피형인 사람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유흥에 중독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유흥에 빠지는 경우가 덜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흥에서 나오시려면 내가 왜 여기에 중독돼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존감 회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적 인식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고 화나고 어디에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드신 분들 저희 세포언니 주식회사 리어그를 방문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3분을 추첨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